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 되었고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더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체감지수가 상당히 여러분께 좀 두려움을 느끼는 하루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소문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좀 많았습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답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섹터가 반등을 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양대 지수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44포인트. 그래도 뭐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53%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874포인트, 0.45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소형 종목의 장세였는데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기업의 네임드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의 흐름이 좀 흘러갔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좀 아쉬운 점은 개인들의 조단위 매도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있구나. 개인들의 1조 매도를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왜 개인들은 매도를 했을까? 역시나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먼저 좀 보고 글로벌 증시의 역시나 정세를 좀 알아보고 연동성 관계를 알아보는 건 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것은 시황의 변동을 일으킬 수 없다. 시황적인 변동 요소가 기술적인 것을 변동시킨다. 늘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신흥국인 한국,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늘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수 없다. 고점이 점점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방 낙폭을 기록할 것이다. 이 하방을 낙폭을 느리게 해주는 요소가 중국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가 다르다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되고 과연 다른지 직접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도 역시나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등락 과정은 있지만 과연 뭐 고점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고점이 좀 내려가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되겠죠. 뭐 홍콩 항생지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중국 뭐 상해 종합지수는 둘째치고 홍콩 항생지수도 그러하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뭐 바닥 찍고 저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늘 중국을 봐야 된다. 이제 시기가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늘 매주 말씀드렸고 저의 주관적인 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미국, 중국, 조금은 다른 스탠스, 긴축, 유동성 공급. 이 상태인데 시장이 왜 급등락으로 좀 연출이 변동이 됐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러시아가 튀어나왔어요. 이거 뭐 예측한 전문가 대한민국에 없죠? 뭐 난 예측했다. 그러면 점집을 차리시는 게 맞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지고 볶든지 싸우든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합니까? 중국이죠. 아니 지금 그래도 동계올림픽 열고 있는데 남의 집 잔치집에서 혈맹 국가라는 러시아가 싸운다네? 미사일 쏘고 불편하죠. 쇼일 가능성이 크겠죠. 뭔가를 노리는 뭐 제가 정치학 박사는 아니니까 동북아에서 뭐 미국의 패권과 또 러시아, 중국의 패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러시아가 이런 코멘트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급등락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벤트가 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공습 경보. 이거 오늘 좀 말을 안 듣네요. 러시아의 공습 경보.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이벤트가 FOMC 의사록 확인. 이거는 뭐 해프닝으로 좀 끝났고 그렇죠? 어찌됐건 안 했고 뭐 철군했다 어쨌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지만 미국 쪽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어찌됐건 미사일 공습 공보 날렸는데 안 했어요. 제거됐고.
FOMC 의사록 열어보니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 예측 범위네 별거 없었고, 그러니 시장은 떴어요. 다 두 가지 다 악재든 호재든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오보. 이게 저도 지금 확인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게 오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마토 사장님 펜 하나만 사주십시오. 네, 오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연습을 한 건지, 연습을 한 건지, 뭐 포를 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웃집 동네에서 막 다루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마 생방송 중이었는데 그때 김승현 앵커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좀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지 않겠나, 너무 급하지 않겠나. 결국은 좀 오버였던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신중론을 좀 펼쳤고 이웃집 동네는 한꺼번에 달았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보에 과연 개인들의 수급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문제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걸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거 조금 확대되시겠습니까, PD님? 조금만 확대. 네, 그렇죠. 역시 우리 배성찬 PD님.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저는 잘 HTS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에 개인들 오늘 코스피 1조 원 매도를 해버렸어요. 1조 원 매도까지 한 건 좋아요. 뭐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매도를 쳤는데 이 매도 물량을 양쪽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외국인 6,400억, 기관 4,300억. 다 뺏겼어요. 그 오보 한 방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시장이. 시장은 지금 악재가 아까 러시아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FOMC 의사록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실적권 시즌이 되면서 양회 준비하고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악재가 소멸되면서 올라가는 과정인데 개인들은 오늘 공포의 매도를 해버렸다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역시나 돈 버는 사람은 5%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FOMC 의사록 이제 뭐 이야기 좀 했으니까 국내로 좀 넘어와서 국내 지수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200인데 뭐 코스피 차트 모습인데 지금 2,744선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2,850선 내지는 90선. 변동사항 지금 있느냐 한 주 동안 주식은 매일 변하니까 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2,900선까지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뭐 기저효과다 뭐다 뭐 다 지나갔습니다. 실적 나오고 있고 이제는 1분기 실적을 기대해야 돼요. 1분기 실적을 기대하는데 중간에 분명히 걸림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양회. 그리고 3월 19일 날 있을 FOMC. 정리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의 산다 시간에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중국의 스탠스 좀 볼게. 미국이죠. 네. 양회 때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미국이 FOMC를 열면서 중국의 스탠스를 보는 과정이에요. 이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푸틴만 러시아만 가만히 있어주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비를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모두 등락 과정이 좀 있었지만 그것은 오버였던 것 같고 단지 개인들이 조금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나. 단지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방송이니까 좀 고급적 용어를 쓰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지 아니 될지 여기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개인 투자자인데 어차피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건 PD님들의 몫이에요. 재빠른 뉴스를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거. 맞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까 안 할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겠지만 오버도 속출되고 장중 변동성도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본인의 강한 심리와 종목에 대한 믿음, 투자 기간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저도 진짜 깜짝 아침에 일어나서 놀랐는데 솔직히 방송에서는 할 말은 아니고 유튜브 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만 명이에요. 9만 명. 9만 명.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하게. 이거 뭐 30만 명까지 간다고 하는데 대전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면 지금 3일 만에 대전 인구가 코로나에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반응하지 않았죠. 어디가 반응했습니까?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9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디가 반응을 했느냐? 진단키트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진단키트도 학습 효과를 저는 10,000명 선으로 봤었고 우리가 그때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게 되니 글로벌 정세가 선진국들이 단기적으로 증폭이 되더라. 그리고 체감 효과가 있는 순간부터 내려가더라. 그래서 저도 SD 바이오센스도 추천해봤고 해봤는데 처음으로 해봤죠. 뭐 더 갔어요. 더 갔는데 웃긴 것은 지금 9만 명이잖아요. 30만 명 나온다는데 거기는 못 가. 그 섹터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그 섹터가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못 갈까? 어디가 갔을까? 리오프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약간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주변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뭐 코로나 걸려서 어떻더냐 물어보면 약도 안 주더라. 그러면 뭐 집에서 버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면 결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되더라도 사회 정상화로는 걸음을 늦추지 않겠다. 설명은 길게 하지만 해답은 간단 명료하게. 사회 정상화로 걸음을 늦추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집중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럼 뭡니까? 리오프닝이죠. 코로나가 오든가 말든가 안고 가겠다 이제는. 그럼 답 나와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어요. 뭐 항공도 있고요. 뭐 지금 이거 대한항공 차트인데. 여행도 있고요. 또 면세. 요새 면세도 뭐 면세 금액 좀 바꿔졌죠. 네. 카지노도 있고요. 또 요즘 가장 실적이죠. 의류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요. 이외에도 등등 있죠. 대표적인 것만 좀 써봤습니다. 다들 뭐 오늘 아실 거예요. 오늘 LCC들 저가 항공사들 좀 떴고 여행 뭐 모드토 하나토도 좀 갔고 면세 파트도 나쁘지 않았고 카지노는 좀 엇갈렸어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는. 의류 요새 뭐 힘 못 썼지만 한세실업 같은 경우 27,000원까지 갔고 다시 눌림목 반등 준비하고 백화점 최근에 현대백화점 신세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다 리오프닝 관련된 주죠. 그리고 가장 리오프닝의 어떤 코멘트 역시나 고위직들은 코멘트가 중요한데 모더나 CEO 이름이 여러분 방셀이란 사람입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마지막 단계다. 모더나 CEO는 백신 팔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정세 자체가 이제는 진단키트는 약세가 될 거고 위드 코로나로 가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투자 관점이냐, 매매냐.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단지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주요 당국의 어떤 방침들이 이제 방역 완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면 국내는요. 국내는 어떻습니까? 내일 중요하겠죠. 내일 이제 발표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뉴스 플로우는 지금 9시까지죠. 내일 오히려 9만 명이고 내일 1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몇 시까지입니까?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법무팀 전화 옵니다. 10시까지로 늘리겠다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1시간이 지금 늘어났어요, 오히려. 우리도 결국은 글로벌 정세를 따라간다는 거. 단지 이제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중요한 어떤 위드 코로나에 관한 종목들이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단지 선정할 때 뭐 다 좋습니다. 매매를 잘하시는 분, 투자를 잘하시는 분 성향이 다 틀릴 텐데 정답은 없지만 좀 기업의 네임드가 있는 걸로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잦은 소나기에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개인들, 1조 원 매도를 하고 울고 있는 개인들의 포함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오늘 뭐 항공뿐만 아니고 색조 화장품도 좋았습니다. 뭐 클리어 이런 종목들도 좀 가고 LG 생활건강 대형주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결론은 위드 코로나는 오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준비 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거는 정말 저도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코인 반대론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를 반대하죠. 코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도. 공매도의 대표적인 반대론자입니다. 전문가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 제발 순기능 다 알겠는데 주장할 거면 기간이라도 좀 같이 해주라. 무제한 연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인 반대론자. 블록체인 기술 좋고 훌륭하지만 재무제표나 좀 만들고 떠들어라.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코인들 보면 재무제표가 없는 종목들 정말 많죠. 자, 다 좋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부자된 젊은이들 많죠. 뭐 한 1, 2% 있겠죠.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폼 잡고 그렇게 시장이 쉬웠으면 다 돈 벌었습니다. 운칠기삼 얻어 걸린 거고요. 항상 사람은 벼가 길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국가에서 나선답니다. 어떻게? 디지털 화폐로. 매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훌륭합니다. 아주 좋고요. 가상화폐 시대도 올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통화 가치에 도전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법도 마찬가지로 통화에 관한 죄는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형법 총론을 보시면 강론을 보면 나와 있겠네요. 뭐 총론은 대략적인 거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느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 통화에 도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코인이에요. 결국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흥행이 됐어요. 관련된 종목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좀 볼까요? 뭐 한네트 하나 정도 보시죠. 오늘 좀 반응이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로지시스. 윗꼬리는 뭐 다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명확하죠. 여러분들. 장중에 오버. 뭐 우크라이나가 포 쐈다. 이 소식이 막 전해지던데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인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뭐 디지털 위안화가 일평균 지금 3억 8천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중국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3억 8천만 원. 일단 뭐 축하합니다. 돈 좀 벌었어요. 디지털 화폐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도했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가상화폐 주도였죠. 가상화폐. 뭐 대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빗썸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거래소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관련된 종목도 우리 많았죠. 비덴트, 위즈트, 우리기술투자 등등. 좋은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뭔가 국가 주도 인정해 줄게. 너네 코인 해. 안 말릴게. 대신 우리가 주도할게. 이거죠. 왜? 통화의 근간을 너네가 자꾸 흔드니까 우리가 할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봐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하셔야 되겠죠. 국가 주도 변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되는 하루였지 않나. 뭐 KCT, 한네트, 로지시스 오늘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뭐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은 시장 장중 폭에 비해서 상승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중국이 먼저 제 시발점을 끊었죠. 과연 다른 나라도 좀 따라갈 것인가? 중국은 채굴을 다 막아버렸죠. 근데 미국도 이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해놓고 좀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떴고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연동성이 됐는데 갑자기 또 폭락했고 중국이 디지털 화폐 먼저 시작했고 과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심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알 수 없고요. 선진국들도 고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거의 제 주관은 디지털 화폐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모 나라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할게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은 대박 터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오보 소식에 관련된 소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다른 정부들도 좀 따라가느냐,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 이제 방위산업 이 부분입니다. 방위산업, 전쟁, 뭐 LNG, 정유 다 마찬가지 같은데 이제 러시아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씁쓸한 하루였는데 뭐 한국석유 이런 거죠. 오늘 한국석유 차트 좀 보시죠. 뭐 생전 잘 안 보는 종목인데 여기 보면 답 나와 있죠. 거래량도 없고 뭐 굴뚝주라고 하죠. 굴뚝주. 근데 뭐 갑자기 전쟁 난다고 하고 막 유가 뛰니까 막 반응을 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종목들 품절주들도 한 번씩 움직여줘야 되니까. 또 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유가 가지고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색채는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 매체가 오늘 결국 이거였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저도 이거 그대로 써왔는데 루간스크에 박격포 수류탄 공격을 했다. 이게 지금 오늘 시발점이었거든요. 제가 1시경이었는데 이 소식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이웃집 동네에서 막 이야기를 하던데 전부 다 일단 확인된 바는 첫 번째 오보다 이거였고요. 더 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작극이다. 원래 이제 기자분들은 조금 자극적인 용어를 쓰니까 오보다 자작극이다. 러시아의 공격 명분용이다. 자작극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력 보보다 뭐 이런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하던 간에 리스크 지속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주식이니까 우리는 오보고 나발이고 하네 이거잖아요. 주식을 이제 여기 투자하려면 리스크 지속 여부가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유가가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면서 이런 종목들, 정유 관련된 종목들, 방산된 관련 종목들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라면 투자 안 하겠습니다. 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 이거잖아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불확실성이 있는데 왜 합니까? 갑자기 화해할 수도 있고 굳이 좋은데 IT 반도체 친환경도 있고 요즘 자동차도 바닥이고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준비되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좀 갔고 뭐 한국석유도 좀 갔는데 이런 쪽보다는 수급과 매기가 당장 지금 몰리고 있지만 원래는 굴뚝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주식을 해석하고 투자하기에는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없죠. 조금 더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끝났으니까 1분기 실적 금방 옵니다. 2월이에요. 4월이면 발표입니다. 그리고 넘어야 될 이벤트도 있고 양해도 있고 FMC도 있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투자 기간을 한번 확보해보는 그런 섹터가 낫지 않겠나. 그러면 답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뭐 국제 정세 불안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있어요. 미지의 영역이죠. 미지의 영역. 미지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점쟁이도 못 맞히는 미지의 영역에 투자할 필요 없고 그러면 미지의 영역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실적이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 레포트가. 실적과 리오프닝에 맞춘 사회 정성화 포트를 공략해야죠. 여기는 팩트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4분기는 다 지났어요. 뭐 기저효과가 있다 없다 등등의 의견들 다 존중하고요. 전문가님들 의견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1분기가 다가오고 있고 최대치가 2분기인 것 같아요. 1, 2분기 또는 뭐 좀 길게 올해 과연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종목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빅 이벤트들이 오고 또 소나기도 올 거거든요. 그러면 단단해야죠. 그래서 종목 매수할 때 투자 기간 꼭 점검하시고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나 대한민국은 보니까 삼성전자 헤닉스더라고요. 반도체, IT, 그리고 최근에 실적들이 좋아지는 PCB, FPCB, 그리고 요즘 뭐 바닥에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좀 선별화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 의류 쪽에 관심을 둬본다면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겠느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명인의 복귀 시간이었습니다.